5월 27일 3분 주식시장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3대 약재가 나타났는데 미중 무역 협상, 미국과 이란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메이 총리가 사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브렉시트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지겹죠.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3년짜리 이슈고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1년짜리 이슈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브렉시트 탈퇴한다고 지수가 급락하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증시 자체가 1%대에서 계속적으로 변동성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수 글로벌 증시 자체는 이런 악재를 어느 정도 현재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추가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큰 이슈가 나오는 이 화해 제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슈죠.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기술 전쟁까지 펼쳐져 있는 새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슈들을 체크해야 되지, 지금 시장이나 뉴스에서 떠도고 있는 이슈들은 우리가 1년 동안 최소 1년 최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참고만 하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매 심리 그리고 수급에 대한 종목을 체크한 다음에 잘 이겨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뉴스들이 오늘 좀 많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이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을 이걸 수주를 이제 한 다음에 장기적인 계약을 따낼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무산 이기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하는 국가가 원전 수출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알아서 이미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큰 이슈로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뉴스들이 지금 게임 관련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게임 산업 관련 테마주 이슈가 많은데 WHO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를 등록했다고 어제 실검에도 오르고 나타났죠. 그래서 게임 관련 테마주들의 좀 하락폭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게임 관련 테마주들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거 중국의 이제 파노 자체가 허가가 조금 이번에 무역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또다시 좀 심의가 까다로워졌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파노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슈와 그리고 게임 질병 코드 등록에 관련해서 또다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좀 모멘텀이 좀 악화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투자 심리 자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뜬다는 것 자체가 게임 테마주에 대한 매수를 좀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이슈가 나와. 그리고 게임 테마주들이 시총이 굉장히 커요. 게임 테마주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권의 게임 테마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테마주에 대한 좀 지금 시장에 더불어서 장기적인 관점이 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넥슨 매각이 또 본입찰에 또 연기되었죠. 근데 이게 좋은 연기일 수가 있고 너무 입찰자들이 많이 참가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조부터 15조 원까지 몸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몸값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결국에는 인수를 하려는 것도 돈 벌려고 인수하는 거잖아요. 인수한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 아니면 단기적으로 회사를 쪼개서 추가적으로 회수를 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15조 원 정도는 너무 좀 크지 않나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본인차례 참가하진 않았어요. 지금 넥슨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우리 던전앤파이터가 중국 매출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통을 맡고 있는 게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31일까지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게 시장에 좀 관건이에요. 왜냐면은 새로 다른 업체 인수를 한다라도 유통을 이제 텐센트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많이 시장에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넥스제티라든가 넷게임즈라든가 조이시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가야지 게임 테마주들이 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게임 테마주가 조금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은. 그래서 게임 테마주들도 조금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이슈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 관련 테마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들이 시간으로 굉장히 급등하면서 지금 중요한 이슈가, 제가 이글벳이 너무 이상하다, 이거 세력이 있다, 계속 매집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금요일날 끝난과 동시에 북한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돼지열병 관련이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주에서 돼지고기 판매 유통을 금지시켰다고 해요, 북한에서. 그렇다는 거는 돼지열병이 넘어왔다는 거죠. 돼지열병이 넘어왔고, 북한 쪽의 이슈들이 상당히 좀 언론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남북 간의 교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의 국내에 돼지열병이 상륙한다면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에 거의 10배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방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방역주들이 중심적으로 갖고 관련주들이 꼭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오늘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7배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 외 종목들을 수급에 들어가는 종목들로 좀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아프리카 대지자본 관련주를 좀 매수 포인트로 잡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국제여고 관련주들도 워낙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에너지주 관련해서 보시면은 대형주들이 지금 외인들이 워낙 큰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닥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이슈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리스크를 통해서 주가의 그런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냐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은 솔직히 힘듭니다. 예, 지금 대형주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솔직히 없어요. 기관이 하도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들이 좀 매수 주체를 따라서 하면은 개인들이 추가로 좀 따라가는 입장인데, 지금 외인들도 팔고 있고, 뭐 기관이라든가 그런 연기금 쪽은 솔직히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런 관련 업종들을 참고만 하실 분이지, 아니면은 소형주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단기 이슈로 좋은 종목들, 흥국석유라든가 SH에너지 같은 경우에 단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하루에 뭐 10%씩은 급등이 나와주니까 그거 짧은 매매를 통해서 좀 관련 이슈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그런 데도 블록체인 앱 발굴에 대해서 100만 달러 내걸고 뭐 새롭게 앱 개발 시도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블록체인 관련 테마주가 이슈가 된다면 블록체인이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사이버 보안 테마주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 테마주들, 뭐 라운시큐어라든가 뭐 관련 업종들, 그런 종목들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대가 지금 계속 95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는,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돌파할 때 사이버 보안 테마주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 테마주 3개는 한 뭉태기로 가기 때문에 꼭 같이 엮으셔야 된다. 한 뭉태기로 갑니다. 같이 엮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참조하시고, 이슈가 나왔네 하면은 같이 테마를 같이 보셔야 돼요. 세계의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테마주들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환율 정쟁 우리 하겠다라고 선포했는데, 저번에 제가 장전 이슈인가 마감 이슈인가 올려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0원 돌파해버리면은 정말 외인들이 걷잡을 수 없는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 그 기업들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지수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자본이 분명히 환율에 개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 전쟁이 선포가 되면은 결국적으로는 환율 조작국으로 다시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인데, 이거는 단기적인 리스크로 절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한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의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금융은행주들은 뭐 실적 이번에 악화됐다는 그 이슈들이 나왔죠, 주중간에. 그래서 지금 뭐 매수보다는 그냥 알고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입니다. 마지막에 나왔는데, MSCI 신흥국 지수가 조정이 되죠. 조정이 되는데, 이거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빠지느냐예요. 지금 5월달 들어서 엄청나게 외인들이 팔았죠. 1조 넘게 외인들의 매도가 나왔는데, 과연 이 지수 편입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와버린다면은 말 그대로 증시, 우리나라를 돌리고는 10조 원 정도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좋을 때 뭐 코스피 거의 한 6, 7억, 뭐 코스닥 3, 4억 정도, 뭐 많을 때 5억, 이런 식으로 가서 10조 정도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거기다 거래대금이 아예 빠져나가 버리는 게 일단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 자체에 이 물량이 빠져나가게 버리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뭐 선물 옵션 이런 것도 다 그냥 중국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현물 쪽, 그리고 지금 지수 쪽에 대한 실질적인 매수 자체에 그런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다. 그냥 개인 투자자들도 아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금 안 삽니다. 외국인들 주식 안 사면 개인들도 안 사요. 그러면은 주식 자체 거래대금이 끊겨버리겠죠.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작년에 비트코인 급등할 때 막 거래대금 막 3조 원 미만 원 떨어졌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주식 자체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우리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투자 그 메리트를 줄어들게 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악재들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라던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K바이오 실패했죠. 뭐 수소차 관련 테마주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5G 관련 테마주들도 현재 고점에서 조정, 그래핀 관련 테마주도 조정. 그래서 지금 딱히 시장에서
그 이끌어 나갈 그런 테마주들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급에 정하는 거지 이슈가 정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위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형주들은 지금 포지션에 편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형주들이 얼마나 빠질지 몰라요. 대형주들이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이런 장기적인 그 지수 자체의 횡보 구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코스닥 개별 종목으로도 악재가 여파가 진행되면서 쫙 빠집니다. 그러면 정말 하루에,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은 하루에 200개, 300개가 된 상승 종목들이 100개, 200개 오르고 나머지가 다 떨어집니다. 근데 100개, 200개 중에 상한가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수급이 쏠려버리고, 우린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편입해야죠.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에 200 종목들 들고 있으신 분들 손실이 엄청나실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중대형주에서 소형 테마주로 지금 전환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희 팀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보유 종목들 제가 3주 전에 그냥 다 손절하고 현금 보유하고 나머지 50%만 자금 확보해서 단타치고 테마주 발굴하자, 우리 수익률이 아니라 승률로 상대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형주 두고 계신 분들은 그 종목 자체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업종의 성장률, 시장에 대한 저평가를 상대로 매수하셨을 건데, 조심하셔야 되면, 특히 그 증권사 리포터 종목들 TV 경제 TV에 추천하는 대형주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외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대체 대형주를 왜 매수 추천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지금은 시총이 2천억 미만의 소형 테마주, 그리고 뉴스와 이슈에 반응하는 테마주 사셔야 돼요. 지금은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 매수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절대 이 시장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대형주들 포트 편향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말씀해 주셔서 포트를 변경하시거나 비중이나 어느 정도 줄이셔야 됩니다. 저는 시장의 하락에 오히려 더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을 매수하면서 보유하기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중소형주 테마주들로 가서 빠르게 회전해야 된다. 개인 투자들의 제 강점 계속 강조드렸죠. 빠른 회전율, 황금성, 전환율이 개인 투자들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와 이슈를 통해서 3% 수익을 10번 먹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린 짧은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에서 올려드는 매매일지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일지가 승률을 통해서 현재 승률이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죠. 매매일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제가 잡아드린 대응대로 진행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승률이 1%더 늘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9시부터 10시까지 정말 빠른 대응을 통해서 우리 계좌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